트럼프는 김정은을 갖고 희롱한 거나 같아요. 정은이가 또 괴물 대륙간 탄도미사일 쏜다고 까불고 협박질도 나오면 저거 어느 순간에 없어질지 몰라요. 재임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폭격과 경로를 퍼붓겠다. 그따위 장난하면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미국 쪽에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문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고 뭐 이 문제 아니에요. 나는 미 합중국의 유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난 믿는 게 딱 하나 있어요. 2016년 7월달 미국 독립기념 일에 김정은이가 연달아 2번인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어요. 그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대목이 있어요. 북한을 향해서. 전 세계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폭격과 경로를 퍼붓겠다 그랬어요. 다시 이딴 장난을 하면. 연설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아직 우선순위들이 많다나니까 핵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풀려고 마지막 액션을 한 거예요. 너무 다른 일들이 많고 북한같이 같지도 않는 나라, 이빨짬에도 안 끼우는 나라, 여기에는 어떤 신경 쓰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저지시키자 해서 회담을 한 거예요. 그러나 미 합중국의 그 어떤 그 정치적 이념을 볼 때 불량 국가, 독재 국가의 지도자는 안 만난다. 대통령 이건 틀림없어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전 임기 때 한 거예요. 나는 감히 생각해요. 재임된 트럼프 대통령은 기질로 보나 성질로 보나 여기에 대해서 채무가 있는 거예요. 북한 따위 때 올려가지고 싱가포르가 하노이가 저기 판문점에서도 만나 김정은 따위를 3번 만났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어느 각도에서 보기에는 위신 없는 짓이거든요. 만난다는 자체가 미 합중국의 지대한 권위와 파워를 놓고 볼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로 보나 뭐 다 놓고 볼 때 김정은이는요 이제는 정말 거저 죽게 돼 있어요. 지금 파병까지 하다 나니까. 그래서 난 늘 말해요. 오늘의 김정은이 파병까지 한 오늘의 김정은 처지에 아무것도 없는 김정은 처지를 놓고 볼 때 김정은을 북한을 향해서 트럼프 재임하신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씩 기존에 했던 것처럼 전 세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폭격과 경로를 퍼붓겠다. 그따위 장난하면 이런 걸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경고성 발언을 선언하면 저거 선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든지 북한 내의 어떤 작용에서 죽게 돼 있어요. 김정은이 오늘의 입지가 그렇게 취약하다니까. 북한 내에서의 입지, 북한 밖에서의 입지도 그렇게 취약하다니까. 오죽하면 밤낮 남조선 해방전쟁을 해야 될 진격해 나가야 된다는 놈이 제 나라 땅에 도로와 철길을 파괴하고 앉아있겠어. 6,000m도 아닌 60m. 그거 정말 웃기는 거예요. 이놈은 공수부대가 있다는 걸 몰라. 60m는 초등학교 애들도요 한 30초면 뛰어갈걸. 그거를 폭파해놓고 저렇게 대단히 강경선언을 한 것처럼 너네는 너네 우리는 우리. 이거는요 거세 대결의 연장선이고 이거는 김정은이가 아무리 객기를 부려도 뒤에 한 생각은 뭔가 제발 쳐들어오지 말라. 여기에 대한 그 독재자다운 그 메시지예요. 그러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말고 뭐를 도발적인 어물을 보내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보내자니 북한 인민들이 무서운 거예요. 북한 인민들이 북한의 모든 언어를 엄격하고 그 정말 처절한 상황이 다 대외 적에게 다 뒤집어씌어요. 적들이 항상 우리를 압살, 공격, 먹으려 하고 뭐 붕괴시키려 하고 제국주의 연합 세력까지 껴들고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은 누가 있어요? 한미동맹밖에 없는데. 진짜 동맹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걸 계속 피하라자니까 지금 저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60m 철길 폭파, 60m 도로 폭파는 대한민국보다도 북한 인민들에게 생쇼를 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예요. 저런 멍텅구리가 국가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인민을 계속 들볶아요. 경계태세를 계속 갖추라고 떠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심치 않아서 인민들이 정상적인 휴식과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놔요. 계속 끌어내고 잠을 못 자게 만들어놔요. 3번째, 자기는 계속 이기고 있고 적들은 계속 현재 지고 있는 중이다. 지금 김정은이가 딱 그 짓하고 앉아있어요. 계속 그렇게 떠들잖아요. 만리를 때리는 주먹, 만리를 버는 눈, 성충권을 누비는 무기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데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뭔지 알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참꾼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이게 애송이 바보가 리더가 된 독재자 리더가 된 나라의 처지예요. 이건 또 끝이 있게 딱 돼 있어요. 오늘 북한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자기는 이긴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선을 넘는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미국 쪽에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처지에 됐을 때 누구도 북한을 도와 안 준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중국도. 이건 틀림없어요. 그 모든 공산권에서 1945년 8월 10일 소련군 내외에서 해방된 다음에 공산진영에서의 북한 체제가 수립됐어요. 동서대결에서 공산진영에서의 종주국은 소련이었고 자유진영에서의 종주국은 미국이었어요. 힘전을 벌린 거예요. 북한은 솔직히 말하면 미국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나 그러니까 1800몇 년대 미제 침략선 샤마노가 대동강에 들어왔던 거 김일성이 중조 할아버지가 불살라 버렸다고 까불어대고 있지만은 역사에 어떤 샤마노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도 없어요. 그저 한 개 사건이에요. 샤마노라는 미국 배가 방향각을 잘못 틀어서 대동강에 들어왔든지 나갔든지 모르겠지만 약탈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거기서부터 반미투쟁의 뿌리를 딱 박은 거예요. 김일성 족속은 반미전선이 어떤 대단한 전사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련도 그때 반미전선의 종주국이고 사회주의 진영에서 미국은 또 자유진영이요. 그 선상에 있다니까 입에 붙은 거예요. 미제 침략자가. 북한 주민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왜 미국을 중호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왜 중호해야 되는지 몰라요. 소련이 중호하니 우리도 중호해야 되겠다 그 뜻인지 모르겠지만 김일성 때까지는 그렇게 넘어왔거든요. 계속 불량 행위를 하니까 점점 가다 나니까 소련도 중국도 북한 땅에는 신경을 안 쓰기 시작했어요. 너희끼리 살아라 지원을 딱 끄는 거예요. 70년대 초부터 북한의 모든 무기에 총포탄 탄 만드는데 화학 원료가 중국에서 70~80% 들어갔어요. 내 기억에는 1970년대 말부터는 국감시켰어요. 구소련은 이미 70년대 초부터 너네끼리 가라 하고서 70년대 중반부터 그랬구나. 나 구분야 출신 기자예요. 그렇게 돈을 주고 사가겠다는데도 나름 껄껄한 무기를 넘겨주질 않았대요. 소련이. 김일성 족속의 말에 의하면 소련이 얼마나 웃기는 나라인지 알아요? 북한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철갑모 있죠. 60년대 말까지 북한이 자체 기술이 없었어요. 철갑모 만드는 기술이. 소련이 절대 넘겨주질 않았어요. 북한 방독면 이건 더 웃겨요. 방독면도 자체 생산 못해요. 소련에서 준 거, 구소련에서 준 거, 중국에서 수입한 그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화생방 훈련을 자주 하죠. 북한은 정말 드물게 해요. 군대 복무 나가서 화생방 훈련을 하고 왔다는 제대군인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게 북한이에요. 안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도 방독면 같은 거는 전투 인원, 병사의 적어도 90%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북 정책 이제는 1기 때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만날 때의 북한의 상황하고 오늘날 4년이 지난 오늘날의 김정은이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김정은이를 굴복시키거나 제거시킬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과 김정은의 움직임을 보면 알아요. 다 놓고 보면요. 트럼프는 김정은을 갖고 희롱한 거나 같아요. 한 번은 쳐졌다. 한 번은 로켓맨이라고 깠다가. 그러니까 미 합중국 대통령의 선거에서 누가 올라앉든 미 합중국의 대외 정책은 변하지 않아요. 전략은. 일관이에요. 자유 확산, 불량 독재국가 약화. 이건 이념이에요. 김정은이나 푸틴은 그 반대에 있어요. 미 합중국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 모든 요구 같은 건 변한 적이 없어요. 오직 순서만 바뀔 뿐이에요. 북한이 하나, 둘, 세 번째 대외 관계에서 세 번째 자리 안으로 들어가는가? 그 밖으로 밀려나는가? 이거는 그 당시 상황이 정세와 관련되거든요. 지구촌에서 북한 따위보다 더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놓고 볼 때 더 비중 있는 대상들이 많아요. 대외 정책의 순위를 놓고 볼 때 북한이 올라갔다 내렸다 순위에서 그렇게 하지만은 한 번도 1차가 돼본 적이 없어요. 북한은 전략적으로 보나 외교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자원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아무 미미해요.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순위에서 자꾸 밀려요. 김일성 족속의 군사 도발, 핵 중장거리 미사일, 인공위성, 핵실험 이럴 때만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요. 너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모든 걸 놓고 볼 때 오늘의 상황 여기서 더 김정은이가 실수한 게 아니라 이놈의 내피셜이 그거 다니까 러시아 파병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유엔 가입국입니다. 유엔이 인정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국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푸틴이 일방적으로 침공했어요. 제 나라 땅이 작아서 침공했을 것 같아요. 푸틴이 근본적인 건 나토를 겨냥한 거예요. 어떻게 놓고 보면 정심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 우크라이나 땅이 먹어서 뭐래요? 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 김정은이가 그 선에 섰다는 거는 이미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범죄에 가담했다는 그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북한은요 이젠 빠지질 못해요. 푸틴이 어떻게 정리되는 향후에 북한 김정은의 운명은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 안 했으면 그럭저럭 가겠는데 그걸 해버리다 나니까 파병하다 나니까 그러니까 푸틴도 무섭고 자기도 무서운 거라 파병 인정을 안 해요. 공식적으로 안 했어요. 푸틴은 계속 힘을 써요. 파병했습니까? 파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정확한 말을 안 해요. 너무 쩍거리면 구레의 담 넘어가든 넘어가요. 푸틴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게 또 다른 함의가 있는갑다 하고 말을 안 해요. 그 모서리가 김정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북한군이 들어간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는 국제 전범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전범 행위. 그래서 옛날부터 망고의 격언이 뭔지 알아요? 인접국 강대국과 자유로의 동맹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먼 데 있는 거 맺어도. 그건 무슨 뜻인가? 그 국가의 침략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큰 불 곁에서 작은 불 떼다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딱 그렇게 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는 큰 불 곁에서 불쏘시개를 위험해서 군불 떼고 있는 거예요. 큰 불 곁에서 작은 불 장난하면 같이 죽어요. 오히려 더 처절하게 정리돼요. 김정은이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북한이 정리되겠는가 말겠는가 정은이한테 달린 거예요. 정은이가 또 괴물 대륙간 탄도미사일 쏜다고 까불고 유사품이지만 그걸 자꾸 흔들어서 주변 정세를 혼란시키고 협박질도 나오면 저거 어느 순간에 없어질지 몰라요. 저게 러시아에 파병까지 했기 때문에 명분이 당당해요. 이제는. 그때 옛날 같은 트럼프 옛날 그 전기할 때 트럼프의 모든 거는 2016년 독립기념일에 한 게 본심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까지도 듣도 보도 못한 폭격과 경로를 퍼붓겠다는 게 정답이고 그다음에 너무 그 외의 국제적인 북한 따위에 비길 수도 없는 이슈들이 많다라니까 거기서 밀려나는 그 차원에서 나름 김정은을 올린 거예요. 이놈만 모르는 거예요. 시진핑하고 김정은이가 공유할 게 없어요. 같이 친할 수 있는 공유할 만한 경력이 없어요. 나이대로 봐도 그렇고 공산당 소위 집권당에서의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김정은이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정말 어떤 단체장도 한 적이 없어요. 노동당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현장도 달아본 적이 없어요. 북한군에서건 노동당 내에서건 북한 사회에서건 경력이 달라요.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 철저히 훈련하며 올라온 사람이에요. 적어도 공산 중국이 작동하는 방식은 알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고 뭐고 이놈은 아무것도 몰라요. 시진핑이가 김정은이하고 같이 이렇게 마주 앉는 것 자체가 꽤나 웃기는 일이지. 시진핑이 처지에서 볼 때는 연령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그러니까 북한 땅 공산 중국이 욕심낸다? 천만의 말씀. 절대 욕심을 안 내요. 그거는 어차피 대고 쪽부터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 땅이라는 걸 알아요. 북한이 정리되면 자유 대한민국에 귀속시켜야 될 땅이라는 거 중국이 더 잘 알아요. 그럼 뭘 탐나는 게 있어요? 무슨 위치가 탐나요? 북한의 이 한반도가 시진핑한테 탐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자원이 없어요. 전략 자원이. 그리고 뭘 탐나요? 다 점령한 다음에 원산항, 부산항 나간다? 일본 열도가 있어요. 또 돌아가야 돼요. 공산 중국이 해외를 누빌
대양을 누빌 항이 없어서 그게 부러워요? 남이 다 남인데 다 뻥 뚫린 바다인데. 그래서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 한반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본만 대륙 침략, 대동아 공영권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발판으로 삼자고 깔고 앉은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은 한반도가 아니라도 해외 침략 전쟁 할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아요. 땅이 너무 크고 다민족 국가예요. 여기서 다민족 국가하고 다인종 국가는 본질이 달라요. 다인종 국가는 역동적이에요. 다민족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그 원정 침략을 못 나가요. 그 다민족이라는 게 다 자기 고유한 그런 걸 가지고 어느 한 역사적 시점에서는 서로 정복전쟁을 한 그 다민족들이 한 나라에 간투를 쓰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되죠. 중국도 보시오. 덜걸절, 말갈족, 별거, 청나라, 한나라, 무슨 나라 쟤네끼리 다 싸운 역사가 있어요. 오늘 문의는 다 그렇게 되지만은 다민족 국가는요. 영토가 큰 다민족 국가는 또 아무나 못 돼요. 영토가 거의 대륙을 맞먹어야 돼요. 제 땅이 큰데 어때? 엉덩이 들고 원정 침략을 나가요? 러시아가 나가본 적이 있어요? 공산중국 역사에 배 타고 함대 끌고 해외 침략전쟁 나간 적이 있어요?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처럼? 없어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한반도는 지정학적 그 영토의 크기로 봐도 한반도 먹겠다고 나쳐선 잃을 게 더 많지 얻을 게 없어요. 이쪽으로 마음 놓고 남태평양으로 다니는 게 낫지. 한반도를 먹었다. 어디로 나가요? 동쪽으로 가려면 일본 열도를 넘어야 되는데 또 어차피 남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공산중국의 경제적 규모로 볼 때 북한하고 연결된 동북 삼성지대는 그 어찌 보면 개발지대가 아니에요. 경제가 집중된 곳이 아니에요. 문화도 집중된 것이 아니에요. 다 남태평양 방향 바닷가 그 근방에서 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했어요. 상해요 뭐요 다 그렇잖아요. 먹을 일도 없고 우선 언어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한반도를 중국이 북한 따위를 먹어가지고 얻어갈 게 없다니까. 차라리 대한민국 주도로 북한을 정리하고 대한민국화 되면 대한민국이 중국을 쳐들어가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발전된 경제 그 모든 파워 가지고 동북 삼성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전략 자원이 견제해서 놓고 봐도 그렇고 별로 가치가 없어요. 자유대한민국화 돼서 한반도 남북이 몽땅 대한민국화 되는 게 더 득이 되는 거예요. 가지려도 안 가져요. 가진다고 목구멍에 삼킬 수 있는 북한이 아니에요. 단일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 다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다민족 국가는 이합집산은 원없이 할 수 있지만 한반도의 단일민족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의 분단이 이 민족이 전에끼리 물고 뜯어서 분단된 거 아니에요. 2차 대전이 어떤 결과물로서 인위적으로 된 거예요. 이건 유엔도 알고 미국도 알고 러시아도 알고 중국도 알아요. 만약에 중국이 1950년 10월 달에 한번 6.25 전쟁이 개입할 때 그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중국은 속하지 않았댔어요. 중화민국이 속했댔어요. 중화민국인가 대만에 간 장개석이가 속했댔어요. 만약에 그때 하긴 뭐 49년 10월 1일에 간판을 올렸으니 중국 공산당 정부가 유엔의 상임이사국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죠. 장개석이가 가져갔으니까. 만약에 그때 공산 중국이 어찌어찌해서 상임이사국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렇게 북한 땅에다가 파병을 안 했을걸? 난 감히 그렇게도 봐요. 뭐 긴가민가 한 일이지만 내가 보는 역사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해봐요. 잃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유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북중러 하는 거는 너네 셋이 다 독재국가다 그 뜻이에요. 걔네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어떤 그 말 결사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퉁쳐놓고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런 썸씽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뭔가 다니는 것 같아도 없어요. 중국, 북한, 러시아, 북한 역시 없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 나라가 합동 군사훈련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세 나라의 국가 독재자들이 만날 한 자리에 앉은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니까. 저 옛날에 스탈린 60년대 저 모스크바에서 사회주의 진영 공산당 당수들 회의할 때 저 동유럽의 공산 국가들 있잖아요. 웬그리아, 로마니아, 뭐 체코, 독일, 알바니아 뭐 이런 것들 다 모일 때 뭉뚱그려서 모인 적은 있지만 세 나라가 앉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중로 할 때는 그저 내피셜적으로다 이건 독재 국가다, 우리하고는 버무릴 수 없다는 걸 그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물이 없어요.